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요? 돌고래는 사람이 타도록 이렇게 진화된 동물이 아니에요. 배를 타면 되죠, 배. 허그하거나 키스하거나 같이 수영을 하거나. 어제 시월드에서 매년 질병에 걸려서 돌고래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2014년 개장해서 지금 이제 만 6년이 됐잖아요. 6년 사이에 9마리 죽었다고요? 네. 입장문 이렇게 죽을 때마다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래가 이번이 처음 나온 거죠. 미국과 캐나다도 돌고래를 타는 체험이나 공연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캐나다는 국회에서 아예 돌고래 사육을 금지시켰습니다. 핫핑스, 돌핀스는 시월드 좀 주시하고 있었던 곳인가요? 사실 처음 개장 때부터 저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고래를 너무 많이 수집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제 시월드 누가 만들었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외국계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국적이 외국인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도대체? 림치용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거제시와 그런 MOU를 맺으면서 이 거제시 소유의 땅 8,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500평 정도의 땅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설을 짓고 18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12년은 이제 유상으로 운영을 한 뒤에 나중에 그 시설과 부지를 거제시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되게 큰 특혜를 베푼 거거든요. 네, 엄청난 특혜네요. 엄청난 특혜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와라 그랬다가 이제 거제 시월드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 거제 시월드가 설립을 하려던 최초 목적은 아쿠아리움이었어요. 그럼 시에서 150억, 우리가 150억 해서 300억짜리 아쿠아리움, 돌고래 아쿠아리움 만들자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 정도의 자금이 투입돼서 민간이랑 합작 투자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다 다운사이징해서 돌고래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된 거고 기부 체납이라서 땅은 빌려줬으나 시의 세금을 진짜 1원 한 장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특혜라고 하면은 특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의 세금을 쓴다거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뭘 한다거나 그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처음 개장 때부터 저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고래를 너무 많이 수집한다고. 다른 시설에서 보통 평균 3마리, 4마리. 많아야 5마리거든요. 네. 근데 저곳은 처음 개장할 때 20마리로 개장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저희가 약간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운영하는 회사가 외국계라고 하셨는데 회사가 외국계고 한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어떤 세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빼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야생에서 붙잡힌 개체를 수입하는 건 규제가 까다롭지만 다른 시설에 있는 개체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건 약간 규제가 느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거제 시월드가 5마리의 돌고래를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반출하겠다. 이렇게 그러니 허가해달라. 이제 돌고래는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할 때 또 반출할 때 수입할 때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환경부에. 그래서 그 반출 허가 신청을 냈고요. 네. 환경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5년에.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반발을 했던 게 한국을 돌고래 세탁 국가로 만드는 것이냐.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승인을 내줬던 거죠. 거제 시월드는 일본에서 수입한 큰 돌고래 5마리를 터키로 수출하기 위해 최근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입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나라에 쉽게 수입해서 왜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니까. And this is a business investment.
and business expansion for Korean company to expand their business to overseas, in this case Turkey. 이거 가지고 올 때는 시가 이야기할 때 뭐 경제적인 효과도 얘기했을 거고 뭐 일자리 창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만 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특혜를 주느냐라고 하니까 거제시가 이제 좀 장밋빛 전망을 발표를 한 거죠. 경제 유발 효과가 그러게 진짜 위험하죠. 네, 뭐 270억 원의 입장 수입이 매년 있을 거고 또 13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반발을 무마시켰던 거죠. 네, 실제로 그만큼 수익이 나왔어요? 났나요? 아니요. 2019년에 이제 저희가 그 거제 시월드가 그러면 과연 뭐 매년 270억 원의 돈을 버느냐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6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270억 원 매년 됐었던 적은 저희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고 뭐 10분의 1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거나 혹은 이제는 그게 감소세가 됐고요. 네.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시설에 안 가게 되니까 아마 영업이익은 훨씬 더 이제 떨어졌을 거고 이제는 이런 돌고래 학대하는데 가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은 훨씬 더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거제시의 현재 입장을 좀 들어보셨나요? 접촉이 되나요? 네, 핫핑크 돌핀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네. 이거 동물학대가 분명한데 관리 감독 권한이 또 책임이 거제시에 있는데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언론들이 물어봤을 때는 아 이거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을 빼다가 거제시에서요? 네네 거제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게 이제 명확하니까 아 그런 관계 법령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줬어요. 이건 너무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거제시에서 이런 어떤 야만적인 행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 당분간이라도 이런 인간과의 접촉 프로그램 이거는 중단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뭐 동물 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서 되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요. 지자체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접촉을 시도해봤는데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014년 동안 16년 모르겠는데 그때 관광 자원 유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민자 투자 사업으로 부지를 제공한 건데 그거하고 동물 학대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우리도 뭐 우리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없잖아요. 그때도 환경단체에서 이런 뭐 돌고래를 왜 들어오냐 하면서 저 반대 기사가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제 지금 이제 6년 후에 다시 이런 기사가 나는데 그때 기사도 또 그렇게 몰고 가면 그렇게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제가 그 동네 그쪽 주민들 들어보면 그쪽 주민들 한 30명 정도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또 뭐 그쪽에서 뭐 환경단체 집회를 한다던데 그 주민들은 또 반대 집회도 한다는 그런 할 거라고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뭐 고용 유발도 하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쪽 사람 제가 뭐 돌고래라든 동물 학대다 아니라는 그런 제가 말할 그런 건 아니고. 수입을 해왔던 나라가 일본 다이지라는 곳인데 그곳이 국제적으로 돌고래를 되게 잔인하게 학살을 해서 그 바다가 피로 물들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곳이 왜 이렇게 국제적인 비난이 되는가. 아 정말 잔인합니다. 네. 타이제 고래잡이는 잔혹하기로 이름 높다. 서슴없는 작살질. 그야말로 대량 학살이다. 바다는 고래피로 벌겋게 물든다. 海中に耳をつけるとイルカの声が聞こえる。いっぱい聞こえる。海中に耳をつけると。 돌고래가 그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새끼를 잡아가면은 끝까지 따라간다는 그런 다큐도 있고.
그래서 돌고래를 사냥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그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새끼 한 마리를 잡으면 여러 어미들, 왜냐하면 공동 육아를 하니까. 공동 육아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바다라는 환경이 되게 이제 좀 그 거친 환경인데 예를 들면 어미 한 마리가 수유도 하면서 먹이 활동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암컷 돌고래들이 같이 새끼들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마리 새끼를 잡히면 주변에 다른 돌고래들, 다른 고래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너무 나쁜데요. 전 세계 이제 쇼장에서도 야, 우리 다이지에서 돌고래는 수입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전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국무총리실까지 제가 갔습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이런 야만적인 학대, 학살에 동조할 거냐. 수입을 허가한다는 것은 그 야만적인 포획을 우리가 용인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다. 우리 이제 그런 나라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결국 국무총리실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좀 야만적으로 잡힌 야생동물은 수입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2018년부터는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고래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인 거네요? 2018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했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네요. 지금 사실 자부심이라기보다는 한국 국민으로서 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변호사가 있으셨죠? 아니요. 제가 직접 갔어요. 진짜 혼자 가셨어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수족관 상황 어떤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울산과 거제에 이 돌고래 폐사 사건도 계속 벌어지고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전국에 돌고래 몇 마리가 있죠? 총 7군데 시설에 35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거제 시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고래가 언제 죽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언론에도 그걸 알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가서 그 안에 돌고래가 몇 마리가 있는지 직접 세보는데 그것도 어떤 날은 뭐 예를 들면 저기에 이제 지금 뭐 7마리가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6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그 업체 측에 문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뭐 뒤에 뭐 보조 수조에 있습니다. 혹은 뭐 치료 수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보조 수조에 지금 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거제 시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희가 8마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7마리다. 그래서 이제 36마리에서 총 35마리로 한 마리가 더 줄어든 거죠. 그렇게 이제 집계를 내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혹은 가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개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또 사육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직접 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국내 수족관들 아까 살펴봤는데 시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온 것처럼 울산도 굉장히 예전부터 뭐 울산 그 장생포 뭐 거기 뭐 체험 마을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거제 시월드랑 또 달리 지자체가 또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고래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한국에 이제 고래 체험 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울산 그 장생포에 있는 고래 생태 체험관이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고래들을 수입해 오는 것도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네, 고래들을 수입을 해오고 그다음에 그 시설 운영도 다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고래 생태체험관 울산에 있는 곳도 7마리의 고래가 지금까지 죽었어요. 이곳도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던 곳이고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제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동물 학대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 관리를 하니까 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죽은 뒤에 이제 계속 쇼를 해야 되니까 또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다음에 암컷, 수컷 분리 사육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조 환경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났다가 새끼 돌고래가 죽고 그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죽는 경우가 2번이 있었고요. 또 수입해온 돌고래가 또 죽고 이래가지고 총 7마리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도 폐사했죠. 만약에 새끼 돌고래가 생존해 있으면 키워서 또 쇼용으로 쓰는 건가요? 지금 3번째로 태어난 고장수라는 새끼 돌고래가 이름이 고장수예요? 네, 좀 오래 살라고 장수하라고. 네, 고래 고씨의 장수하라고 장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지금 이제 2살이 넘어서 생존하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쇼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 네. 네. 좀 심하네요. 네, 고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방류 결정이 나고 찬반 논란이 엄청 심했어요. 제돌이 좀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엄청. 돌고래죠. 수족관에서 오래 살았는데 바다로 돌려보내면 잘 살 거냐. 그때 저희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지 7년이 됐습니다. 연락하세요? 저희 제주 돌빈 센터 앞에서 제돌이를 가끔씩 봅니다. 확실해요? 그럼요. 그 이 표식이 있잖아요. 등 지느러미에 숫자 1번이 있어서 그 제돌이가 다른 돌고래 무리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되게 자주 봅니다. 약간 좀 감동적인데요? 그때 방류를 안 했더라면 아직까지 쇼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뭐 계속 고통 속에 살았을 건데 그 돌고래들이 자유를 되찾아서 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뿌듯합니다. 몸무게 210kg, 돌고래를 들어 올리는데 10여 명이 매달리고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단순히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다로 돌아간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자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피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수족관에 살고 있는 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비용도 많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길고 우리가 이제 바다로 돌려보내는 거는 수족관 같은 환경이 아니라 원래 그 자기 살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오래도록 좀 건강하게 잘 살라고 돌려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바다 쉼터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그 쇼를 하던 벨루가들을 위해서 바다 쉼터가 만들어져 있어서 많이 멀어서 사실 한국에 있는 벨루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해서 다시 그 북극해로 돌려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 고래 포획과 이런 쇼장에 보내는 게 문제가 되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잡혀져 있던 이 벨루가들을 다 풀어줘라. 그래서 한 1년 전에 90마리가 넘는 벨루가들을 이 고래 감옥이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잡아놨다가 다 풀어준 적이 있어요. 육상 동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야생동물 그 피난처라고 하는 생추어리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바다 동물을 위해서도 이제 바다의 넓은 한 구역을 이렇게 이제 그 쉼터처럼 생추어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바다 쉼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와 치료를 한 다음에 그런 그 넓은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지내도록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잡아온 애들은 일본으로 다시 보내면 거기서 또다시 포획될 수가 있으니까 한국 바다 일정 구역에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자는 게 좀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쉼터가 없나요? 고래 쉼터가? 네, 한국에는 아직 그 고래 쉼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쉼터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유난스럽게 왜 그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돌고래 쇼를 중단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 그거 생각을 해봤어 이런 당연히 생각을 해봤죠. 매일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혹은 거제 시월드 같은 곳에서는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 혹은 바다 쉼터로 그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락시설인데 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어떤 교육 기능으로 우리가 그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로 탈바꿈을 시킨다면 그런 교육 기능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래류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 심각성도 좀 느꼈고 또 어떻게 하면 될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가 뉴스라고 부르고 있는 그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수족관에 있는 그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움직임이 달라지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컨텐츠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갔을 때 모습이요? 네. 그럼 여기 있을 때 영상은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럼 제주도로 저희 가야 되는 제도리를 좀 만나 제도리뿐만 아니라 춘삼이, 삼파리, 태산이, 복순이 지금 바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족관에서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고래 입장에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떨까?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아침 또 고등어 몇 마리 주네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싶네요. 네, 지금 고래들이 힘들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돌아갔을 때 어떻게 더 행복한지 또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 쉼터, 그러니까 돌고래가 바다로 갈 수 있는 바다 쉼터를 만들자는 캠페인성 이렇게 저희가 후원해가지고 돌고래가 바다 가려면 사실 그 벨루가 같은 애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 가려면은 핫핑크 돌핀스가 갖고 있는 후원금만으로는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완전 부족하죠. 완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티켓처럼 우리 돌고래를 집으로 보낼 수 있는 티켓을 발급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캠페인성 기사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뉴스로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뭔가 괜찮은 영상 만들어서 돌핀스 팀도 그 영상을 활용도 하시고 홍보도 하고 이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일반 시민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돌고래 쇼장이 어떤 교육 기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태적인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라고 선전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고래들은 되게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러다가 폐사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태계나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려면 자연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검색하고 가주세요. 그 수족관에 돌고래가 있거나 흰고래가 있으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선언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세상 시설에 있는 모든 돌고래, 흰고래를 다 바다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수도관에 있는 돌고래들한테도 곧 구해주겠다 이런 메시지 한번 주시죠.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을 텐데 우리가 빨리 바다 쉼터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좀 더 넓은 야생과 비슷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너무 진정성 있어서 감동적이죠. 네,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돌고래가 되어서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바다가 그리운 돌고래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네, 전국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의 폐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사 원인은 다양하지만 동물단체는 좁은 공간에 돌고래를 키우는 것 자체가 수명을 줄일 수 있다며 수족관의 폐쇄와 돌고래의 방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피부병을 앓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우울증처럼 어떤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뭐 신체적인 질환도 되게 많이 앓고 있습니다. 바다 쉼터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그 쉼터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 돌고래들이 막 좁은 수조에 그 고통받고 죽고 그런 것들을 좀 살리고 싶다. 단체 이제 사무국이 있고 그 외에 어떤 뭐 수중조사팀이라든지 다른 팀들이 있는데 교제팀이라든지